안녕하세요. 방구석 딸바TV 성교육 강사 난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림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나방이다. 또 변함없이 우리 곱게자랑 꼬꾸님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MTV 바이크님. 네, 너무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또 역시나 뱅크님. 뱅크님도 네, 오셨어요. 뱅크님 오셨습니다. 우리 개근상 받으신 뱅크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근데 오늘 조금 바로바로 댓글 달아주시네요. 네, 이 시간에 딱 맞춰서 오시는 거 너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이렇게 오고 있어요. 이 수요일마다 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맞네. 뭔가 이렇게 비가 오는 법칙이 생기는 거지. 끝나고 비와서 제가 우산 빌려갔죠. 네네. 수요일마다 이렇게 라이브 할 때마다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저 때문에 작가님 우산 네. 없이 가셨다는. 비를 몰고 오는 방송은 아니고 일단,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일단 장마철이기 때문에. 장마가 시작됐으니까 그쵸. 우산 꼭 챙기시고요.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빗길 조심하시고. 우리 장유정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디지털 성교육 야동 끊고 싶어요라는 제목으로 아마 그 라방 제목으로 떠 있을 겁니다. 네, 확인하시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문자로 이렇게 저희가 초대를 드린 분들도 있어서 혹시 그 문자 받으시고 들어오신 분들은 이렇게 인사를 또 해주시면 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오늘 좀 만나볼 수 있을까 하는 네. 작은 희망을 가지고 기대감이 시작을 많습니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벌써 5회예요? 벌써 5회인가요? 벌써라는 말 하면 안 돼요. 네, 5회.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려. 네. 뭐 하여튼 미약하지 않아요. 시작부터 5회요. 상대합니다. 네. 4회도 음란물이고 5회도 우리가 음란물로 시작을 하긴 할 건데요. 저희 음란물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그래도 우리 약간 근황 네, 토크 빠지면 그쵸. 아쉽잖아요. 근황 토크만 이거 해야죠. 보고 가시는 분들 계셔서 이거 해야죠. 그쵸. 어떻게 지냈습니까? 어떻게 보냈는지. 네, 우리 난쌤부터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부터요? 약간 우울한 그 기운이 맴돌고 있습니다. 약간 저 조금 우울한 거 느껴지세요? 안 네, 느껴지실까요? 안 느껴지시나 봐요. 제가 오늘 딱 방송을 하러 이제 룰루랄라 오늘 또 열심히 네네. 하러 가야지 하고 집에서 나오자마자 핸드폰이 바닥에 깨지더니 바닥에 뚝 떨구더니 그냥 쿵 네. 와장창 하던 액정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표정이 이렇습니다. 난쌤이 오늘. 되게 네. 아시죠? 갑자기 돈 나갈 때 생기면 굉장히 우울해지고 네. 내 손은 왜 이 정도도 못하나 막 이런 생각 들고 뭔지 아시죠? 저만 그러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요. 원래 저세상 텐션인데 오늘은 좀 네. 아니에요. 텐션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치면 되죠. 네. 바꾸거나. 우리 우리 작가님은요? 저는 네, 여기 이렇게 아이스크림. 여기 아이스크림. 네, 보이나요? 콩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크림 작가라서 또 이렇게 아이스크림 뭔가 근데 화면에 또 잘 안 소품들 보이는 것 이렇게 같아요. 생기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달아야 될 텐데 저한테 사이즈가 딱 이런 거. 이런 거 다음번에는 이런 걸 달고 나오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아이스크림 네. 먹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신개념 라방인데. 네, 아이디가 크림인데 이상하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 만화 이렇게 아이스크림 그려놓으면 그 똥이냐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좀 뭐 오해도 받으시구나. 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같이 좀 달달한 성교육 방송을 만들고자 이 뭔 개소리야! 맞아요. 크림 네. 같은 분이신데 그 아이스크림 항상 이렇게 저를 이렇게 아이덴티티 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네. 좀 소품들을 좀 준비할게요. 이게 저한테는 되게 잘 보이는데 화면상으로 아마 잘 안 안 보일 보이는 것 것 같아요. 저 같아요. 노란색 무슨 그래서 콩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를 조금 더 사이즈를 한번 키운 뭔가를 발견해야 할 네네. 그런 게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잠깐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잠깐 네. 같이 찾아봐요. 여기 저희 이렇게 딸기 바나나도 있으니까요. 우리 나중에 한번 바나나 색깔 옷이랑 네, 색깔로 한 번씩 그것도 입어요. 한번 저희가 네 그렇게 한번 무슨 준비해보죠. 무슨 색깔 입으실 거예요? 난 딸기. 네. 바로 찝으시네 네. 치사하게. 빨간색과 노란색. 에이 어떤 정말. 어쨌든 네. 뭐 그건 나중이고요. 네. 저희- 저희 근황은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크크님이 몇 회까지 해요? 격주 저희 수요일마다 아직 모르겠어요. 네. 그건 계속 할 거예요 그냥. 네.
계속 가야죠. 100회까지 쭉 가겠습니다. 이렇게 화이팅! 네. 아직 뭐 딱히 정해두고 시작한 게 아니라 한번 힘 닿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송이니까. 그 저번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또 댓글들 뭐 게시판에 글 같은 거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거 한번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제가 한번 또 네, 읽어주시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님께서요. 2020년 6월 10일 6시에 진행한 생방송을 보려고 했는데 생방송을 놓쳤습니다. 근데 다른 화는 다시 보기가 올라왔는데 이번 편은 없네요. 다시 보기를 언제쯤에 업로드 해주시는 건가요? 꼭 업로드 해주세요 말도 있었고 강동호님도 이어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라이브 안 했나요? 업데이트 안 됨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죄송하게도 저희가 약간 오류가 있었어요. 네. 그 영상에 좀 네.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업로드 못해드린 점 너무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지금 네 메인에는 3화까지 올라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4화는 음성이랑 같이 영상을 올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조금 편집을 해가지고 올리려고 지금 편집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대신 오늘 이렇게 라이브로 네. 늦어서 죄송하고요. 영상에 어쨌든 오류가 좀 있었던 점 죄송합니다. 네, 너무 오해는 죄송하고. 제대로 잘 올려주실 거죠? 네네 뱅크님이 올려드려야죠. 작가님 옷에 뭐 묻으셨대. 아 이게 진짜 뭐 묻은 것 같네. 네. 떼야 되는 거 아 같아요. 이거 뭔가 이렇게 멋있게 하려고 했는데 묻은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네, 하여튼 실패 오늘 실패. 다음 주에는 다른 거 착용하고 오겠습니다. 다른 분 댓글 한번 좀 읽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황윤비님, 오픈 채팅방에서 모르는 사람과 소통하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나쁜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위험한 거임.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옵챗에 들어가는 이유가 자신들의 취미 같은 걸 하기 위해서임. 그러니까 옵챗을 나쁜 방향으로만은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점도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남겨주셨네요. 우리 황윤비님은 우리 방송을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오픈 채팅방이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뭐 취미나 이런 것들을 그쵸.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는 얘기도 했고 거기에 대한 위험성도 얘기를 했는데 뭐 무조건 나쁘지만은 않다.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라. 좋은 점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네. 조금 안 좋은 점이 더 부각이 되긴 했었나 봐요. 네네. 그 네. 주의사항을 우리가 좀 더 강조했어야 되는 건가? 아니요. 네. 근데 아무래도 저희는 조금 이게 약간 이런 범죄에 대한 걸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았어요. 네네.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맞아요. 안에서 잘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저희 오디오 올라오는 거 한번 다시 방송 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이지님께서는요 성을 주제로 공감 가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라고도 해주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은비님은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많지만 더 무서운 세상이 된 듯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교육이 정말 필수인 것 같습니다. 항상 유익한 내용 감사해요라고도 아우, 남겨주셨어요. 오은비님 너무 감사합니다. 최우형님은요 그때 부모 성교육 라이브 했잖아요. 또 언제 하나요?라고 남겨주셨는데 저희 아 맞아요. 요거 그러니까 저희가 테스트 방송으로 한번 4월달에 그 부모님들 대상으로 라이브 그 성교육이나 성상담에 대한 자녀 성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진행을 했었고 그때 주제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이어서 요즘에 뭐 아이들한테 어떻게 디지털 성범죄 교육을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좀 다뤘었는데 요거에 대한 문의가 좀 있어서요. 저희가 요거는 차후에 계획되는 대로 계획되는 대로 한번 안내를 또 드리도록 할게요. 만나볼 그때 수 있으면 네 좋을 우영님 것 같아요.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꼭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개근상이셨던 근데 오늘도 오셨어요. 아, 네 오늘도 저희가 뱅크님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두 오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뭐 드렸다고 했죠? 아 그 스타벅스 딸바주스. 네 아.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 쫙 아주 그냥 약속한 거 뱅크님 보고 계시죠? 네,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그래서 너무 다른- 감사드리고 네. 너무 뱅크님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다른 분들도요 저희 개근상 한 번도 빠짐없이 와주시면 저희 이렇게 막 네네. 약속하지만 그래도 뭐 땅파면 나오는 것들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발음이 좀 꼬이네요. 네.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액정이 그래서 계속 지나가고 지금 계속 머리가 깨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긴 네.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딸바 TV니까 딸바 주스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꼭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참여하시는 분들께 좀 많은 몇 개 참여 쏴야죠. 네. 부탁드립니다. 네.
확실하게. 자, 뱅크님이 감사하다고 남겨주셨었고요. 심오한 부부님도 오셨네요. 네, 심오한 부부님 안녕하세요. 김용팔리 빨리빨리 님도 오셨고요. 네, 저번 방송에도 뵀던 것 같아요. 메시드 포테님도 네. 포테이토님도 네, 메시드 포테이토님 반갑습니다. 오늘 액정과 멘탈 나갔나 봐요. 네. 발음이 계속 꼬이고 있어요. 죄송해요. 발음을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슬 근황도 끝났겠다. 한번 좀 시작을 해볼까요? 어떤 저희 게 뭐 있었을까요? 채팅창에 남기기가 어려우시면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 우리 또 늘 이렇게 고민 보내오면 소개하는 코너가 있죠. 하나, 둘, 셋. 성토 왔어요. 아 뭐야 나 혼자 하는 거야? 다시. 네. 하나 둘 셋. 성토 갔어요. 네. 저희 성토 갔어요 코너 하나 추가됐다고 저번 시간부터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맞아요.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고민이 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톡이 왔습니다. 오늘 사연자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네네. 남성분 우리 중학생 초등학생에게 온 상담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13살입니다. 포피를 손으로 여러 번 내려봤는데 자연 포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가끔 귀두까지 포피가 안 내려가요. 한 번 내리면 내려가서 그대로 있어야 하는 게 정상인가요? 알려주세요. 방송에서 이야기해도 돼요. 방송도 너무 재미있습니다. 라는 네.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우리 13살 헤드샷님인가요? 맞아요. 아이디, 저 읽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네. 읽어주셨네요. 헤드샷? 네. 헤드샷 맞나요? 네. 사정없이. 그래서 네.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귀여우면서도 많은 분들이 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이런 상담이 좀 온 것 같은데 한번 좀 어떻게 그 되게 생각하세요? 이 우리 딸바 TV 전체에도 포경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맞아요. 하시고 댓글도 굉장히 이렇게 줄줄이 달리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의 포경 수술이라는 거,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인식들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포경 수술 갑자기 비 오는 날 포경 수술을 얘기하니까 아주 적절합니다. 덥네요. 네. 갑자기 또 더워요. 네, 포경 수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포경 수술 현실은 어떤가? 우리 헤드샷님의 사연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살짝이라도 한번 좀 훑고 가는 시간이 될것 자포라고 했는데 같은데. 이제 이런 게 자연 포경을 줄여서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쵸? 그리고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표피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포피, 귀두를 감싸고 있는 피부를 포피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포대기 할 때 포, 감싸다, 이 포 한자로 봐도 포피가 맞습니다. 네, 포피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남자 귀두를 감싸고 있다고 해서 네네네. 포피라는 단어가 정확한 거예요. 네. 근데 요거를 이제 헷갈려가지고 매번 전문가들도 표피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포피. 표피가 아니라 포피가 네, 맞다고 포피가 맞다. 말씀해 주시는 네. 거죠? 네, 네네네. 그래서 뭐 신생아 우리 남아 아이들 보면은 이렇게 길게 코끼리 코처럼 맞아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덮고 빠져 있죠. 있잖아요. 네, 길게 이제 대소변이나 이런 것들이 귀두 안쪽 그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기 위해서 더 깁니다. 근데 그 안쪽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부가 이렇게 붙어요. 유착돼서 붙어 있어요. 그게 이제 사춘기를 기점으로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붙어있던 유착됐던 살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발기가 되면서도 서서히 이 포피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귀두랑 그런 성장의 어떤 단계들이 있을 거고. 그런데 우리 친구가 자연 포경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자연스럽게 귀두가 포피가 이렇게 벗겨지던데요? 뒤로 젖혀지고 분리가 돼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그 연령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자연 포경은 21살, 만 21살 성인 남성들 군대 갔을 나이네요. 그쯤 되면은 99%가 거의 다 벗겨지죠. 자연 포경 상태. 그렇게 다 분리가 돼서 귀두가 전체 드러나는 상태가 된다고 해요. 이건 우리나라 통계에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포경 포경 수술을 수술을 고래를 이렇게 많이 안 하면 안 시킬까요? 되는 것처럼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참 그런 얘기를 많아요. 예, 이 얘기를 뭔가 이렇게 바로미터로 얘기할 수 있는 게 13살짜리 친구인 거예요. 우리가 포경 수술에 대한 공포나 이야기들, 포경 수술 포비아가 어디서 오냐? 남자아이들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되면 겨울방학이나 이럴 때 포경 수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빠가 이제 아들
이제 컸으니까 갈 때가 됐다. 넌 이제 남성이 돼야 돼. 나와 오늘 갈 곳이 아, 있다. 아빠랑 좀 가자. 어른이 돼야지. 하면서 이제 비뇨기과에 가서 포경 수술을 하죠. 하죠. 네. 대부분 이렇게 이런 문화가 자리 잡혔는데 난쌤은 포경 수술 우리나라 언제부터 시작한 걸로 생각이 좀 드나요? 정확하게 저도 뭐 언제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의외로 요즘은 뭐 5학년, 6학년들쯤 돼서 데리고 간다고 하면은 오히려 약간 저 태어날 때쯤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네. 그때쯤에는 태어나자마자 아, 신생아들 네, 애들을 포경 수술이 그냥 하는 것도 유행한 적이 있어요. 커서 할 거 지금 하자 해가지고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저한테는 약간 익숙한 그런 게 있었어요. 저한테는. 네네네. 그래서 누구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런 제 세대에, 주변에는 예. 약간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그냥 홀라당 벗겨져 버리는 음. 경우들이 저한테는 더 익숙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런 걸 포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로만 인지를 맞아요. 하고 있었었죠. 네. 포경 수술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역사를 좀만 살펴보면 뭐 진짜 말 그대로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이런 분들이 포경 수술을 했을까? 나 뭐 나의 포경을 적군에게 알리지 말라. 뭐 지랄하고 자빠졌네. 네. 무리수를 좀 던졌는데 어쨌든 이런 뭔가 우리나라의 무슨 역사에 되게 망측한 장군님께 심심한 사과를 드리며 어쨌든 그런 조선시대 뭐 후기 근대화에 이르러서 뭐 어떤 포경에 대한 역사를 볼 때 없어요. 기록들도 벗겨져 있는 귀두 상태를 표현하는 거지 뭐 이렇게 여러 민화들에서 표현되는 것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포경 문화는 말 그대로 한국 전쟁 네 이후 맞아요. 네 미국의 문화가 이렇게 사대주의처럼 한 번에 쭉 들어온 게 역사입니다. 85년도부터 2000년대까지 우리나라 포경 수술 비율이 100%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다 했어요. 네. 그냥 아는 사람 이상한 그러니까 사람이었어요. 그전 분위기가. 할아버지들도 하고 네, 맞아요. 다 했어요. 네, 아빠도 당연히 하고 이제 태어난 아들에게도 3대가 포경 수술을 하는 다 100%의 했어요, 시대가 있었어요. 이런 포경 수술 대국이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게 세계사 역사에 있나? 뭐 산업화도 맨날 압축인데 없어요. 포경 수술도 굉장히 맨날 네, 없죠. 그 30년 안에 모든 게 역전시켰죠. 진짜 이 정도로 심하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 없죠. 이게 뭐 무슬림들이나 뭐 유대인 종교적인 이유가 정말 있지 유대인들 않는 빼놓고는 이상 이렇게 있었을까? 한국만큼 심하게 하는 나라가 없었어요. 네. 그렇게 했던 것들의 어떤 기초는 역사를 보면 미국 문화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오면서 어떤 비뇨기과 학회에 대한 정보들이라든지 미군들이 전파했다는 어떤 설도 굉장히 세고 그러면서 가지 자연스럽게 설이 있죠. 네 우리나라에 포경 문화가 왔는데 미국과 필리핀, 우리나라만 이렇게 포경 수술을 굉장히 종교적인 활발하게 이유가 아니고서 했죠. 많이 예. 네. 그렇죠. 근데 이런 유교적인 사상이 짙었던 우리나라가 주변국을 한번 보자고요. 중국이나 이런 국가 아니요. 인접 주변국들을 보면 뭐 일본이나 중국들 일본도 하느냐. 안 하고. 네, 1%. 다 합쳐도 뭐 그 중국에 또 무슬림들이 있으니까 소수민족들이 있으니까 다 합쳐도 2% 내외예요. 우리나라는 100%. 네, 뭐 러시아, 북한까지도 합쳐도 2% 내외라고 본다면 우리나라는 거진 40%, 60%에 막 육박한 맞아요. 이런 게 왜 이렇게 계속 역사 속에서 압축돼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아마도 이 친구도 그런 거에 그 익숙해져 포비아가 있다. 있고, 네, 들은 게 익숙하고 있으니까 있고,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한 번 내려가면 정상 그대로 그렇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냐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는 게 좀 당연한 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꺼풀이 벗겨지고 뒤로 젖혀지는 현상은 한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된다. 간혹 안 되는 사람들은 뭐 비뇨기과에 가면 약간 연고 스테로이드 저도 그 얘기 성분으로 들었어요. 네 이렇게 일본에서 발라서 연고로도 네, 한다고. 네, 발라서 통증 벗겨낼 없이 수 있게끔. 네, 그런 훈련을 좀 아, 할 수 손이 있게끔도 그런가? 해주고 죄송해요. 손 모양이 좀 그래. 아 네, 뭐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제가 하는 게 더 맞을까요? 이렇게 내려줬을 때 그런데 덥네. 그런데 또 여기에서 흔한 오해들 중에 하나가 포경 포모시스 자체를 포경 수술로 헷갈려 하는데 포경이 뭐냐면 이렇게 꺼풀이 뒤로 안 젖혀지는 뒤로 완전히 귀두가 드러나지 않는 상태를 포경이라고 해요. 그 상태가 포경인데 우리는 흔히 포경 그 수술을 오히려 반대로, 포경이라고 얘기하죠. 그쵸, 예. 그쵸. 그런 오해들도 있고
포경 수술은 서컴시전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환상 절제술을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낸다고 해서 환상 절제술. 아프겠다. 네. 유럽에서는 포경 수술을 한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너 무슬림이야? 너 유대인이니? 어쨌든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그게 이해가 안 거죠. 가는 그죠. 거죠. 왜? 네. 굳이 왜 해? 서컴시전 너 왜? 포경 수술 왜 하는데? 해? 마치 무슬림의 어떤 그 종교적인 것들을 이렇게 커밍아웃하는 것 그쵸, 같은 그쵸, 그쵸.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수술을 하고 있는 거. 엄청 많이 하고 있어. 네, 그 포경 수술하는 이유들을 한번 볼까요?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청결. 청결. 청결하다라는 얘기랑 성병 예방이 된다는 말 진짜 성병 많이 예방. 들었는데 아닌 것 같던데요. 뭐 성병 아닌 예방 또 아닌 것 어떤 같더라고요.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키가 큰다. 아 키가 큰다는 키가 말도 큰다 있어요. 얘기 많이 다 하고. 갖다 붙이네요. 뭐 음모가 빨리 자란다, 빨리 아이고, 성장이 된다. 털도 잘하고 키도 네. 크고. 그리고 뭐 결정적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성감대. 예. 그러니까 포경 수술한 이후에 더 많이 더 감각적으로 또 발기도 잘 되고 뭐 이런 이야기도 표현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궁암 예방에 뭐 좋다. 굉장히 라는 말이 좋다더라 있는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자료들의 근거들을 쭉 살펴보면 다 미국 소아학회 아니면 과학 비뇨기과 학회의 자료들이에요. 그러니까 불균형이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세계적인 자료가 아니라 우리가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은 그냥 나라의 그냥 자료예요. 그런 느낌인 거죠. 네. 사실 그렇게 위생적이었다면, 가렵고 그래서 이렇게 포경 수술을 하는 것처럼 잘라낸다면 뭐 여기 어디 간 아프면 간에 여기 조금 뭐가 이렇게 간지러우면 간염 생기면 잘라내야지. 뜯어내고 네. 여기 하얀 거 끼면은 그렇죠. 레이저 지지고 아주 이렇게 이래야 되는 도려내면 거야. 되죠.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성기잖아요. 수만 가지의 세포들이 모여 있고 그 역할이 있고 맞아요. 기능이 있는 충분한 포피인데, 성감대가 오히려 포피 귀두를 덮으면서 또 벗겨지면서 그렇게 주는 성감대가 많이 몰려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잘라내는 면적이 절대 작지 않아요. 네. 포경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게 2000년대 초반인데, 요때 이제 박명걸, 김대식 교수님이 책을 쓰셨죠. 네, 논문, 영국에 이제 논문을 게재하시고 구성애 선생님과 함께 이 포경에 대한 거, 우리나라 왜 이렇게 포경을 많이 했을까? 뭔가 이제 예. 이제서야 우리가 의문점이 막 올라오기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균형 있게 다른 나라에 있는 정보들을 같이 보면서 한 거예요. 물론 포경 수술이 필요한 사람 있죠. 있긴 있어요. 예. 아, 뭐든지 있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과연 많이 할 필요가 있냐에 대해서는 또 의문을 가져봐 그렇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도 아니고 세계적인 많은 사람들이 포경 수술 안 하고 있는데 굳이 해서 좋다고 하는 이유들 보면 자궁암 예방, 그것도 사실 자궁 경부암도 굉장히 그 포경 수술을 했을 때 예방된다고 했지만,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자궁 경부암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높아요. 네, 에이즈 예방, 미국이 그렇게 많이 포경 수술했는데 에이스 굉장히 거의 높아요. 에이즈 굉장히 많죠. 거의 탑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모순되는 게 많은 네.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안 가지고 정보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편향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좋대 하면 다 좋은 게 아닌 거죠, 사실. 네, 전반적인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고 내 몸에 지금 포경 수술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건 20살까지 지켜보고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게끔 도와주자. 이게 부모들이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맞아요. 네. 아이들이 뭘 한다고 네. 아까 막 돈가스를 먹으면 안 돼 이러시던데 돈가스 사준다고 데려가가지고 네. 얼마나 또 그것도 사실 겁에 질려요. 그리고 무섭고. 그 느낌이 굉장히 오래 가죠. 오래- 남성들은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고. 몇 학년 때 하셨어요? 저는 5학년 때 했는데 기억이 계속 나세요? 네, 그 아. 수술실에 누워 있을 때 그 소독약 냄새가 아직도 거봐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나요. 이것도 또 일종의 트라우마라니까요. 그렇죠. 왜냐면 공포심이 있죠. 무섭죠. 네. 그리고 그리고 되게 통증과 치부 어떻게 보면 내 아, 아이 가장 네. 이렇게 가려야 하는 공간을 이렇게 드러내고 막 이렇게 무섭고 떨고 그렇죠. 있고. 그리고 그거 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왕뚜껑을 이렇게 수술 후에,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웬 왕뚜껑을 왕뚜껑? 쓰셨어요. 그걸 차고 집까지 걸어오는데 동창을 만난 거죠. 그 친구도 알아. 저의 자세를 보고 이 친구가 수술을 했구나 알아. 했구나. 네. 그러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뭔가 응원을 보내주고 가는 게 굉장한 수치심이었어요. 파이팅! 굉장한 수치심이었지만 우리는 그걸 다 겪었잖아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포경은 선택사항이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세대들은 포경 수술이 공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기에 자연스럽게 되는 거라면 기다려보고. 조금 기다려보고. 네. 99%가
2세 정도면 그리고 다 판결 나고 대부분의 남성들은 다 포경 상태가 되니까 이제 맞아요. 자연 포경 상태가 되니까요. 그래서 요즘 포경 수술이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좀 줄긴 줄었어요. 네네.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하고 있기는 해요. 아 그럼요. 제가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말씀드리면 어머님들이 생각보다 시키면 별로 안 좋은 네. 거예요. 뭐 약간 이런 반응도 몇 번 겪어봤거든요. 확고하신 분들도 있죠. 맞아요. 그 어머님들 중에서 아빠가 어떤 영향을 줘서 굉장히 확고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아들은 무조건 시켜야 돼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이미 한 친구들도 막 만나고. 네. 그리고 한 친구들과 안 한 친구들이 이렇게 섞여 있을 때의 느낌도 좀 다르고. 이제 그 찬반 논란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선택권을 아이들한테 주고 맞아요. 정확한 정보를 좀 선택할 수 제시하는 게 있게끔. 맞다. 그 전엔 그렇게 못했으니까. 저희가 막 절대 하지 마세요. 네. 하세요가 아니라 맞아요. 그냥 약간 작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가서 막 이거 하면 좋대 뭐 이런 것보다는 어머니도 조금 더 알아보시고 아이한테 정보를 주면 아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너무 좋겠다. 그렇게 하면은 네. 좋겠다라는 거죠. 그 아이의 선택으로 좀 줄 수 있는 부모라면 그렇죠. 아이가 공포감 없이 폭염을 좀 맞이할 것 같고요. 고래는 자유롭게 놔두세요. 나가서 뛰놀도록. 잡지 웬만하면 마시고. 냅두세요. 네. 그리고 비뇨기과 의사 중에서도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그리고 이 상황들을 잘 진단해서 이 나이 때는 안 시키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하시는 분들이 분들도. 계시니까 네 뭔가 상담을 받으실 때는 두세 군데 우리가 항상 저희가 말씀드려요. 항상. 두세 군데 어딜 상담을 좀 가든 받으시고. 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 네. 여러 군데 가시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메시드 포텐트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다시 물을 수 없을까요? 물을 수 없을까 라는. 이것도 근데 이게 제가 안 그래도 딱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포경 수술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택권을 주자라는 말 자체가 조금 저희는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긴 있거든요. 최대한 하더라도 뒤로 미루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이 얘기 포경 수술을 안 하는 게 좋대 뭐 또 이런 정보가 퍼지면서 오히려 포경 수술 하신 분들이 또 와가지고 그렇죠. 우울증을 알아요. 내 그러니까 코피 살리듯.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냐. 이건 우리 엄마 때문이야. 막 이렇게 자괴감도로 네, 하시고. 내 성감대가 다 잘려 네. 나갔다. 근데 그거에 대한 오해도 좀 있어요. 막 500원짜리 우울하다. 면적이 날라갔다. 막 네, 이렇게 막 막 그렇게 지식인을 얘기하죠. 찾아보니까. 막. 예. 근데 뭐 저희가 이미 한 거, 음. 또 분명히 그거에 따른 이점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있을 거고요. 이미 했으니까 더 노력하면 되는 부분 아닐까요? 그리고 그게 익숙해졌잖아요. 지금 맞아요, 베스트 맞아요. 포테토님은 언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안 했던 그 기억이 사라지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익숙해졌고 적응됐기 때문에 뭐 그때 안 했던 거의 차이보다는 지금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다만 그 선택권이 이제부터는 좀 더 객관적이라는 그쵸.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막 보건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러는데 우리 쌍꺼풀 수술하고 나면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풀어? 이거 잘 안 되잖아요. 그 위로하죠. 네,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인정하는 거, 지금 나 자신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이미 한 거 찾고, 더 나아질 수 네. 있는 노력을 위해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이 환경에 더 최적화를 만들면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 저도 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크게 즐기는 문제가 것도 없고 나쁘진 이렇게 않은 것 같아요. 본인이 알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선주님이 요즘 포경 수술 잘 안 하는 추세인가요? 맞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가 보면 얘들아 포경 수술한 친구들 손들어봐 그러면 덜 거의 들죠. 대부분 안 한 친구들이 많죠. 이게 추세고 많은 인식들이 변화됐지만 아직까지 또 포경 수술을 원하는 사람들도 계시긴 많이 계셔요. 계시고, 네, 그거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찬반 양론이 아니라 그 선택권을 다양하게 줄 수 있는 부분들로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네. 지금 우리 이 포경 수술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냥- 남성분들의 카톡 네네.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많아졌네요. 네. 얘기합시다. 성별을 밝히고. 그렇지, 네. 잠시 빠져 있어요. 네. 네. 포경 수술을 이렇게 또 얘기 드러내면서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으면 좋겠고. 맞아요. 엄마들도 이런 잘 모르는 기회도 상태로 네 그냥 한쪽에 어떤 그거 안 하면 되게 불편해 시원해 하면 이런 이야기만 듣고 어느 분은 또 사실 엄마가 안 해봤는데 엄마가 얘기해주는 걸 네. 100% 믿을 수 이 있을까요? 아빠들이 그런 것도 많이 만들죠. 또 야 그거 포경 수술 안 하면 막 군대 가서 마취도 안 하고 막 잘라버린다고 막 이런 식으로 아우 이런 무슨 아빠가 저주를 뭐 하시는 너무해. 건지
그렇게 시키는 군대 없고요. 그리고 그런 세상도 아니고 그 뭔가 이렇게 공포를 주는 분위기보다는 폭용에 대해서도 꺼내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가정에서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도 다양하게 알고 있는 거, 그쵸. 나누는 거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오늘 이 친구한테도 포피가 안 내려가요. 내려가서 그대로 있어요. 요거 정상인가요? 이제 감돈 폭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리는 형태가 있어요. 그리고 아파. 오래도록 그렇게 내려간 상태로 고정되면 아플 수 있어요. 다시 올려놔요. 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서서히 통증 없이 이렇게 천천히 올리는 그 연습을 좀 하면 괜찮아요. 감돈 폭용이라고 너무 놀래서 막 응급실 가는 아이들 사례도 저희가 봤어요. 근데 너무 놀라지 마시고 감돈 폭용도 천천히 한 번은 놀랄 수 있지만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배우면 되니까 너무 공포심 가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비뇨기과에 가서 치료도 받고 그래서 일단 우리 헤드샷님한테는 자연 폭용이라는 느낌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요거 좀 잘 관리하도록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폭용 수술 안 하면 하얀색 뭐 찌꺼기가 이렇게 끼는 거 이런 것들 노폐물 끼는 것들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게 완전히 또 안 좋은 건 아닌데. 네. 그죠? 또 미국 애들이 조사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걸 또 분석해봤더니 비누 성분이 한 80% 이상 나온다. 그 말 그대로 필터링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찌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보호해주는 맞아요, 성분이 맞아요, 많이 맞아요. 들어있다. 뭐 그런 거니까 그 면봉으로 막 긁어내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근데 이렇게 그 안에까지 박박 닦을 필요는 없으니까 귀두는 이렇게 천천히 미지근한 물로 한번 씻어주고 냄새만 안 나게. 네, 저번에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한 대로 세정제 너무 많이 아, 빡빡 그런 거 쓰지 사용하지 말고. 마시고. 네, 그런 관리도 부모님이 자녀들과 얘기할 수 있고 성인들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면 그 인식들이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폭용 수술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 네. 알게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